자, 조기 대선이 뭐 있을지 없을지 이제 헌법재판소가 아마 다음 주면 아마 이제 뭔가 결정을 내리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여당에서는 함부로 뭐 입으로 말을 못 꺼냅니다. 뭐 대선 할까 말까.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움직여야 되겠고. 뭐 이재명 대표는 이미 뭐 온갖 지금 대선 행보를 다 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대선 후보들이 지금 잇따라서 책을 많이 출간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지금 출간해서 지금 뭐 계속 베스트셀러를 달리고 있죠. 초판만 제가 알기로 한 5만 권 찍었는데 뭐 이미 다 소진했다고 그럽니다. 요즘 책이요 한 10,000권 나가기 어렵습니다. 근데 일단 초판만 5만 권이 일단 나갔다고 그래요. 그리고 지금 뭐 아마 꽤 책이 많이 팔릴 거라고 그럽니다. 홍준표 시장도 지금 책을 냈는데 또 2권을 더 낸다고 그럽니다. 뭐 대한민국 미래를 집대성한 책을 다시 꿈은 이루어진다. 제7공화국 선진 대국 시대를 연다. 뭐 이런 책을 또 낸다고 하고 오세훈 시장도 다시 성장이다. 뭐 이런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뭔가 다른 것보다는 책을 내는 게 그래도 무난한 대선 행보니까 책을 통해서 하는데 뭐 김문수 장관은 본인이 대통령 기각을 바란다고 그랬기 때문에 전혀 뭐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. 일체 뭐 지금 행보는 별로 없습니다. 어쨌건 가장 이제 우선 치고 나온 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.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. 오늘은 대학생들과의 모임이 또 있고 매일 이제 이 행사가 있는데 어제 북콘서트 홍대에서 열린 북콘서트인데 여기가 한 200명 들어가는 데인데요. 여기에 뭐 신청자가 많아서 추첨을 해서 한 4대1인가 5대1 경쟁률이 됐다고 합니다. 추첨을 해서 이제 선정된 분들만 들어가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밖에 아마 시작 전에 많은 분들이 또 한 대표를 응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저희 문화일보 유튜브에서 어제 직접 현장에 가서 찍은 동영상이 있으니까요. 여러분 보시면 한번 보셨으면 하겠습니다.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강조한 게 지난번 인터뷰 이야기했지만 87년 체제를 이제 끝을 내야 된다. 즉 선수 교체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1987년도 당시 6월 항쟁으로 인해서 헌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이 호혼 즉 이 간선제 하다가 호혼이 이제 철폐가 되고 노태우 대통령의 이제 6.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즉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첫 직선제가 됐지 않습니까? 그게 딱 2달밖에 시간이 없었어요. 헌법 개정할 시간이. 그래서 급하게 헌법 개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유신헌법을 굉장히 베이스로 한 개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권력 구조만 좀 바꿨지 실제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신헌법을 많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 헌법이라는 게 조항 하나마다 굉장히 논쟁을 해야 되고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헌법 개정을 하고 국민투표하고 12월 달에 그때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이 꽤 많습니다. 일단 권력 구조 면에서 지금 5년 단임제 이거에 대한 지금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? 지금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뭐 구속되고 그다음에 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런 분도 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단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. 그다음에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. 지금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. 29번의 야당이 탄핵 소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한테 없습니다. 그리고 국회의원은 탄핵도 할 수 없습니다. 오로지 그냥 국회 자기들끼리의 제명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인데 특히 압도적인 다수의 이 당이 있으면 뭐 절대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소환제도 없습니다.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들은 주민소환제가 있어요.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제도 없습니다.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국회의원이죠. 대통령은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기본권의 문제 이런 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적기다.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내건 게 저 임기 3년으로 줄이겠습니다. 대통령이 된다면. 그리고 헌법 개정을 해서
2028년 당시 이제 총선 23대 총선이죠.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겠습니다. 이런 이제 공약을 내걸었고, 그다음에 이 원로들이 전부 다 이제 지금 정계 원로들이 헌법 개정 지금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. 뭐 여러분들 생각에 뭐 헌법이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,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헌법재판소의 문제, 또 탄핵에 대한 문제. 이 탄핵이요, 미국은 대통령 탄핵이 하원에서 하고 상원에서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, 탄핵을 일단 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가 돼버려요. 이거를 악용해서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29번이나 시도한 게 뭐냐면 바로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. 딱 탄핵 해놔놓고 직무를 못하게 해버리면 뭐 나중에 결론이 나든 뭐 아님 말고 이렇게 돼버립니다. 그 문제, 그 엄중한 탄핵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해버려요. 이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탄핵을 당하더라도, 소추가 되더라도 직무는 계속하고, 뭐 예를 들어서 탄핵 결론이 나오면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 바꾼다든지, 또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. 지금 우리 헌법에는 책임 총리제라는 게 말로는 돼 있는데 실제로 이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총리는 그냥 뭐 대독 총리 이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근데 그동안 누군가는 자기 걸 내놔야 되잖아요. 다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냥 다 하고 다음부터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. 나부터 희생을 해야 그 다음에 뭔가 개헌이 되든지 할 게 아닙니까?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한 게, 일단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줄이겠다,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뭐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지금 공약들을 내걸고 있고요.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2월 한 달 동안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 아마 검색 같은 거 하시면 이제 구글로 하잖아요. 그러면 검색량이 얼마나 많으냐를 이제 해서 수치를 내는 게 되어 있습니다. 요즘은 이제 이 구글 트렌드라는 걸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도 합니다. 즉 누가 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누구를 많이 쳐보느냐 이거거든요. 관심도가 높다는 이야기죠. 뭐 좋건 싫건 간에 그걸 떠나서 관심도가 높다는 거죠. 2월 한 달 동안 정치인 구글 이 트렌드 1위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. 2월 한 달 동안 딱 이틀만 빼고 매일 가장 높은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. 물론 예전과 그 당대표 시절의 지지도와 지금은 좀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책임론, 또 당시에 이제 의원들에게 뭐 내가 내란을 했습니까? 뭐 계엄을 했습니까?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많이 돌았었고, 또 이제 같은 윤 대통령 검사 출신이라는 뭐 이런 약점들이 있긴 하지만, 일단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반 이재명에 대한 전선을 형성해야 된다. 그래야 보수가 결국은 이 반 이재명을 단일 정도 형성하지 않으면 뭐 게임 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? 이 어려운 상황에. 그렇다면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후보는 누굴 것인가?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거란 거죠. 그러면 이재명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들, 나이, 그 다음에 뭐 정치적 식견, 토론 능력, 뭐 등등 이런 것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, 이 누구냐? 이거에 대한 판단이 있겠죠. 근데 지금 보면 홍준표,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가 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 상황이 이제 안 좋고, 김문수 지사는 또 연세가 지금 원래 73세시고 꽤 많으시죠.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TV 토론에서 국정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분이 김구 선생은 뭐 중국 국적이다 뭐다 해서 그 야당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. 이제 그런 어떤 강성 이미지, 극우 이미지, 이것 때문에 좀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고, 또 한동훈 대표는 이제 아마 검사 출신이라는 거, 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인용에 대한 반대급부, 후폭풍,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지금 감당해야 될 그런 능력이,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보수가 예전에 이준석 대표를 뽑고 한동훈 대표를 뽑았지 않습니까? 그건 뭐냐면 보수는 결국 위기에 뭉친다는 거고,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라는 공통의 어떤 목표,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가능성은 뭐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꽤 경선이 붙으면 아주 재미있는 경선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경선 흥행을 통해서 저쪽은 뭐 이미 정해져 있고 이쪽에서 경선 흥행이 붙을 경우,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, 사법 리스크, 이것 때문에
결국 복수는 뭉치느냐 흩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봐야죠. 흩어지면 죽는 거고요. 뭉치면 뭐 삽니다.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결국 그 원칙이 이번 대선에서도 적용이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마 다음 주는 꽤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대통령 탄핵 인용과 이 기각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